신백훈 정의각당의 구아리 앵커입니다. 공산 위기에 나라 구한다는 이름입니다. 애국 교수들이 사관의 심정, 고발인 심정으로 젖을 출판한 문재인 흑서 이 책은 전국민 3회 이상 필독과 전 가정에 소장해야 할 도서입니다. 제11편 최경규 교수의 글, 자화자찬의 문재인 위선의 규제 혁신편입니다. 10권 이상 구입 증정하기 운동 중입니다. 나라 살리는데 동참 바랍니다. 신백훈 박사는 저자별 글을 낭독하고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과 전파하시어 나라를 구합시다. 네, 정말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될 문재인 범죄 정권입니다. 범죄 정권. 네,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의 실상 최경규 교수님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네, 문재인 흑서의 11번째 편, 11번째 편 자화자찬으로 문재인 위선편입니다. 자, 제가 의병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고 꼭 구입을 해서 3번 이상 정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화자찬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보고서 2021년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라는 참 자화자찬 보고서 자기진단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자기진단서로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글로벌 톱10으로 확실히 도약시켰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 문재인 정부는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뻔뻔한 보고서, 가득 찬 뻔뻔한 보고서를 발표해서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3대 분야에 걸쳐서 10대 성과를 내세우면서 완전히 사기치는 겁니다. 성장률 수치 회계를 성과로 포장했고 실패한 기존 정책 투자 성공 사례로 둔갑시켰고 그런 자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분명 악화되는 현실을 눈 감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 수도 성장과 혁신 성장에 초점 맞춘 덕분에 경제 회복과 가계 소득 증가, 기업 혁신 분위기 조성 등이 개선이 시작됐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스토리를 말한다. 거시경제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가시화시켜 주요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당시 예상 성장률 3%대, 경기 회복 치료가 뚜렷한 미국은 7%, 프랑스, 영국 5.3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평가도 마찬가지다. 5년간 역대 최대 벤처 투자 금액과 6배의 유니콘 기업 탄생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벤처 생태계의 확대를 이뤘다고 자타가 평가하지만 성장세에 비해 신뢰성이 없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규제 완화로 제2의 벤처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업 공개가 늘고 있으나 내실보다는 시중자금 과잉에 따른 버블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혁신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사태와 관련된 갈등은 제대로 중재되지 못하고 원격 의료, 지체, 서비스 산업 기본법 처리 지연 등 규제 완화 속도는 느리고 기업 경영 규제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기업이 어려움이 더해진다. 기업을 못 살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내 일로 유니콘 기업인 쿠팡이 한국 대신 미국에서 상장을 선택한 데에는 한국의 규제 리스크가 쿠팡이 미국에 상당히 미국에 참 국민 미국에 팔린 겁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규제 계획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이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되었는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리알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위에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혁신사업은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기 마련인데
문재인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도입하여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및 신산업 출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걸음 모델은 신기술 온라인 등을 이용한 한걸음 모델 기술은 신기술 온라인 등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신사업이 출현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중재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이해관계 조정 방식 모델이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성과 진단은 불신과 냉소를 부른다. 이 글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구상하려면 과거의 실수에 대한 반성과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집필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성과로 내세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및 한걸음 모델의 자화자찬에 대한 실상을 검토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부 주도형 양적 성장 정책이 제2벤처 부문이 그렇지만 중소기업체가 요구하는 규제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규제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스타트업과 기업인들을 희망 고문. 자기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입법 방식을 유연하여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583건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였고 2021년 봄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 결과 한국은 90.49점으로 2위, 싱가포르 3위, 스위스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10년 연속 탑3를 수상하였다는 성과를 주장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규제 계획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이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신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한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금지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요건, 나일식 네거티브 방식에 비해 신산업 신기술을 법령 개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식을 유연화한다는 특징을 내세운다. 하지만 실상이 주는 겁니다. 스타트업과 기업인들을 희망 고문 그냥 희망 고문한 격으로 문재인 정권은 규제와의 절연을 선언하였으나 결과는 참담하다.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문재인 집권 당해 연도인 2017년 1094건에서 3년 만에 1519건으로 40%가량 폭증. 게다가 행정규제법에 이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개별 법령까지 내려가면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건 말로만 엉터리죠. 이것도 사기친 거. 규제 개혁이 실패하는 주요 이유는 1. 규제와 관련된 이익단체 등 기득권 집단이 저항하며 2.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이 10만 명 이상 증가함에 따라 규제도 함께 증가하였고 3. 전체 입법이 95%를 차지하는 국회의원 입법은 사전 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졸속 처리되어 규제를 폭증시킨 탓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실험장 조성 내지는 조성과 무늬만 규제 샌드박스인 모래지옥. 자기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6가지 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을 위한 혁신 실험장을 조성하였고 이는 가시적인 투자 유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가진단. 이것도 또 사기치는 겁니다. 2019년 2월 이후 약 3년간 규제 샌드박스 사례 632건을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실증 특례로 안정성이 입증된 사례는 근거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특례 승인 과제 632건 중 실증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404건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까다로운 부가 조건으로 겉도는 문재인 정부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인들에게 무늬만 샌드박스인 모래지옥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실적 부풀리기로 양적 완화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서는 한계를 노출했다. 자가진단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공언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상당수가 실적 불필이 중복된 집계다. 그런 겁니다. 자, 이 중복된 집계는 박스 속에다가 놨으니까 나중에 꼭 사서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까다로운 부가조건, 모래주머니로 겉도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건수와 거부 건수는 비공개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자체는 알 수 없으며 승인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그나마 승인하더라도 부가조건을 덕지덕지 붙이기 때문에 안정적 사업화가 어렵다. KDI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의 61%가 부가조건이 혁신금융서비스 확정의 제약요인임을 지적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란 얘기죠. 모래가 깔린 놀이터에서 규제 없이 마음껏 살아파라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가 실상은 스타트업들에게는 100m 경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참 심한 여기 까다로운 부가조건을 있네 모래지옥으로 불린다. 게다가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이해 관계자들이 반대와 정부의 책임 전가로 불발되고 이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는 업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책임을 해당 업체에 넘기기 일쑤다. 자, 이것도 샌드박스 속에 쭉 나온 거는 이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걸음 모델로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대긁어 부수를 만드는 흑걸음 모델입니다. 자가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한 걸음 모델을 통한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및 신산업 출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 걸음 모델은 신기술 온라인 등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신사업이 출발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중재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이해관계 조정 방식 모델로 1. 중립적 전문가의 주재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하고 2. 이해관계자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며 3. 필요시 정부가 중재하는 3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한 걸음 모델을 구축해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갈등을 해결할 것을 공고했다고 자체 평가한다. 과제 사례는 이게 박스 속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쭉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사회적 갈등 조율에 전문성 부족과 정책 의지의 부재로 긁어 부수로 만드는 헛걸음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갈등 요소가 첨예한 문제를 무리하게 한 걸음 모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 추후 논의 과제만 남겨놓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할 책임을 해당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면 하동군 산림관광 사례에서 정부는 전문성 정책 의지 부재로 한 걸음 모델 상생 조정 기구를 약 5개월간 가동한 끝에 충실히 해결하라는 맥 빠진 결론만 내놨다. 맥 빠진다 하는 게 그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 걸음 모델로 실제로 사회 갈등을 풀기보다는 합의안 도출이라는 실적 쌓기에 급급하며 하여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에서도 현행 법령을 지키라는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그치고 그 밖에 성과를 내지 못한 한 걸음 모델 과제들이 실상은 가지가지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될 듯 하면서 안 되니까 심한 고문이란 말이 많네요. 안경 온라인 판매업은 이미 외국에서 성공적인 사업 모델임이 증명된 유니콘 사업임에도 규제 샌드박스 선정을 보류하고 한 걸음 모델 사업으로 가져가 신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이 전부다. 드론 택배는 택배업계의 반발로 현행 생활물류법의 택배 운송수단에서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를 정부는 한 걸음 모델 테이블로 가져가 드론 업체와 용달 업체가 합의하게 하여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만 가능하게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성과라며 자화자찬한다. 이것도 보면은 그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잘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꼭 책을 구입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 개선 성과 대 쉬운 것만 골라서 실적 부풀리기 하는 허약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가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가진단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 주도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210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296건을 이루었다고 답변한다. 하지만 실상은 쉬운 것만 골라서 실적 부풀리게 하는 허약 체질 규제이다. 당초 기존 규제로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에 방점을 두었으나 서비스업과 노동시장 같이 경제 전체의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 완화는 이에 당사자들의 반발로 후순위로 미뤘다. 경제 체질 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핵심 부분에서 실행되었어야 했으나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없이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의료, 교육 등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 등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핵심 부분의 규제 완화는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려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제2벤처부인데 포장지만 바뀐 벤처 투자 정책이다. 자가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벤처부에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하며 중기청이 중기벤처부 격상과 스타트업 벤처 부흥을 대표적 성과로 꼽는다. 2021년 벤처 투자금액 7조 원 역대 최고기를 기록하고 2020년 4조 3천억 78% 증가 규모이자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가치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자화자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양적 성장세에 비해 비싼 포장지로 바뀐 신뢰성이 부족한 벤처 투자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아주 우리 wilson 교수님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자금으로 투자 재원이 늘어나면서 벤처 투자 시장이 겉보기에는 화려해졌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제도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고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혁에는 크게 부응하지 못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문재인 정부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는 불만족 28.3, 보통 55.2, 그래 아주 나쁘다는 거죠. 세부 답변을 보면 불만족 답변이 더 많다. 문재인 정부가 스타트업 벤처의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중대 재처벌법과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 및 제조업을 비롯한 뿌리 산업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떨어져 연간 중소기업이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벤처 투자를 하는 투자 주체는 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신기술 등 구분되어 있다. 투자기구 역시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 투자조합 및 창업벤처 BF 등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각각의 투자 주체의 투자기구를 명시한 근거법이 달라. 자본금 규제부터 투자 관련 규제까지 투자 주체별 기구별로 제각각 적용받는 법조항이 다르다는 점이다. 투자 출자자가 한정적인 국내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법적 규제가 맞는 자금만 찾아다니게 돼 효율성이 떨어져 재원 확대가 해답은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현행 규제는 소액 펀드는 전문 엔젤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하고만 중대형 규모 펀드는 창투사와 신기사만 하는 식이 칸막이로 인해 극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특정 스타트업을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예, 벤처 투자 주체 및 투자 기구 이게 또 표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다른 법안으로 인해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도 한계점이다. 예컨대 2016년 법정 근거가 마련된 엑셀러레이터의 모태 펀드 초기 분야 출자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막혀 있었다. 모태 펀드 출자 대상의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하는 투자기구가 제외되어 있어서 투자업계 관계자는 토스나 미미, 박스 등에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국내 등록된 투자법인에 투자받는 것을 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며 한번 거래에 물꼬를 튼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받고 싶지만 운영 규모나 법적 성격에 따라 벽을 쳐놓은 국내에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토스의 경우 실리콘밸리 기반의 알토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실효성 있는 규제 생태계를 위한 기본 방향.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 성장이 토대로서 기본적 규제 개혁의 방향은 도와주는 규제여야 한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와 규제는 금지하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다 허용하되 이해가 충돌되거나 국민의 안전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서 산업과 시장을 키우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규제로서 개혁되어야 한다. 혁신 성장의 시작과 끝은 규제 개혁으로서 노동 신장과 의료 교육 등 고부가치 서비스업 등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핵심 부분의 규제 완화가 함께 실행되어야 하지만 규제 완화 대상을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국한하여 한계가 있고 경쟁국과 비해 과도한 규제를 뒤늦게 완화한 것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 사례 타다죠, 타다. 그래서 보듯이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 모델로 관광업 등에서 시장 확장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협의를 하고도 이해관계 충돌과 규제에 가로막혀 신산업 활성화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다.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규제는 일단 실효성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원스톱 규제 개혁을 통해 이용이 편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네거티브 규제는 공개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이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춘, 선전 등 성공적인 창업 에코시스템을 이룬 지역에서는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단 허용, 규제는 예외 원칙을 적용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규제를 검토하여 왕성한 창업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원스톱 규제 개혁은 중층, 중첩 규제를 하나의 부처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혁신 기업이 문제 해결 요구를 위해 관공서를 찾아다니는 규제에서 벗어나 칸막이식 정보를 지향하고 원 플랫폼 정보를 구축하여 모든 절차와 정보를 축적시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식의 교통정리가 되어야 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부처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메타버스 부처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규제, 인구 문제 등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여 법제의 대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기술 수용 준비 및 활용에서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순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인터넷 강국이라는 칭호가 무색할 상황이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과 개발을 막지 않은 규제, 친화적 규제로 가능해지는 메타버스 정부 구축으로 대통령실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신뢰만 조직으로서의 개편이 가능하다. 한 걸음 모델과 같은 갈등 조정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성과 정책 기질을 가지고 갈등 사안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가 이익 집단만 바라보거나 눈치를 보고 합의만을 강조하거나 신사업을 하려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어넣는 식으로 갈등을 봉합하려 한다면 결국 침묵하는 국민 다수의 이익이 침해되고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을 번번이 관찰하였다. 동일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나 혁신이 들어가면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 규제를 하고 이름만 다르고 유사한 사업 모델의 규제를 안 하게 되면 후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반사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수익 모델이 거의 동일할 때는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익 모델에 혁신적 요소가 들어가면 리스크가 따르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의 사회적 합의가 따라야 한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에 대한 입법 및 시스템 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 틈새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업이 여기에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하지 않고 원청 하청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미 개발된 것이 아이디어 정보를 탈취하거나 나중에 사업을 완전히 빼앗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에 대한 입법 및 시스템 보강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재를 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탄생을 지원해야 한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성공은 규제 생태계 개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사업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첫 해인 2019년 승인된 195건의 신사업은 4년이 지나는 현재 절반으로
중단됐거나 중단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규제를 4년간 조건부로 임시 허용해주는 실증 특례 방식으로 추진되는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최종 단계에 도달한 사업이 절반에 불과하다. 절반. 최대 4년 시한부 실종 특례 기한도 문제지만은 정부가 기업이 발목에 채우는 모래주머니. 참 기업이 심한 고민. 부가조건도 신사업이 사업성이나 소비자 편익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다. 성공적 규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맞춤형 규제와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등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는 부처 주도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규제 계획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KDI는 OECD와의 디지털 경제와 규제 혁신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디지털 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신기술 융합 및 등장에 따른 법령 공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연한 규제 생태계를 위한 방안으로 발전과 확산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데이터, 핀테크, 스마트 계약, 스마트 물류, 공유 경제 등 신산업의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공동규제, 성과 중심 규제 등 유연한 규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이자 가상자산 중심지로 부상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기존 맞춤형 샌드박스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샌드박스 플러스로 규제 샌드박스가 분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샌드박스가 이름만 따다가 해놓으니까 되겠습니까? 실효성 있는 규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 담당 전문 인력의 확보와 조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역량 평가의 개량화를 위한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선진국은 규제의 역량을 개량적으로 분석하여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 담당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각 부처와 연구 조직의 조직 개선, 전문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규제개혁 성공이 필요 조건이며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 강력한 규제 리더십, 적극 행정 활성화 등이 규제개혁 추진의 중요 요소로 꼽힌다. 기업들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기업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규제 환경과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내용을 이게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일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록입니다. 부록. 현재 벤처 생태계 투자가 일어나는 법 규제화의 단면. 예. 또 부록은 낭독을 이렇게 제가 속독을 하고, 예. 네, 최경규 교수님의 문재인의 자화자찬 편. 위선, 규제 혁신 논담에서 위선인 거죠. 네, 최경규 교수님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진짜 본인이 애국 국민이시라면은, 자유수호를 누린다면은, 정말이죠. 이 책을 꼭 10권 이상 사서, 정독하고, 필수 소장하고, 선물 주기를 해주시기를 열려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데 따른 책임과 의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